날씨도 흐린데. 장장 69일의 여정 끝에 1786km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너무 추워. 야, 대단하시네. 참 뭐 저도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참 대단하신 거죠. 네, 이게 거기 막 그 영하 한 뭐 30도 막 40도 막. 70일을.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대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역사가 됩니다. 아시아 최초 남극 대륙 단독 횡단에 성공한 산악인 김영미 대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세요. 대장님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네. 저는 에베레스트에서부터 남극까지 수직에서 수평으로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 김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직으로 극과 극을. 평에서 수직. 와. 일단 저 김영미 대장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세계 최초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고 박영석 대장님과 박영석 사단에 속하셨던. 예. 저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2003년 히말라야 등반을 시작하셨고요. 죽음의 지대라 불리우는 히말라야. 히말라야 첫 등정인 김영미 대원입니다. 영미 첫째 먼저 내려가. 2008년 세계 7대륙 최고봉을 28살 국내 최연소로 완등의 이름을 알리셨고요. 2013년 미개척 봉우리였던 히말라야 암프1 미답봉을 세계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17년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단독 정단. 2023년 아시아 여성 최초로 지구의 가장 남쪽인 남극점 도달에 성공한 데 이어서 이번 남극 대륙 단독 횡단까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산악인이자 탐험가십니다. 이거 뭐 잠깐인데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 일단 기사를 보고 참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정도가 아니죠. 이거 우와. 제가 그 소개를 드리자면 지난 1월이죠. 남극 대륙 1786km를 69일 8시간 31분 만에 걸어서 단독으로 횡단을 하셨어요. 걸어서. 네. 요 진짜 전 세계 네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인데 다시 한번 박수.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강행군을 하신 거잖아요. 좀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한 체중이 14kg 정도 빠졌어요. 근데 그게 음식을 먹어서 유지될 수 있는 칼로리를 넘어서니까 살을 굉장히 많이 찌워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7kg 정도 그렇게 찌워서 갔고 운행 끝나고 나서 한 14kg 정도 체중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체중의 20% 정도가 70일 만에 소진이 다 됐어요. 거기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엑스트라 푸드를 잔뜩 찌워서 가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이번 남극 횡단이 10년을 준비한 그 프로젝트였다고 하세요. 네, 워낙 특별한 장소이고 특별한 공간이다 보니까 특별한 비용을 내야 되기도 하고 일정이 길다 보니 저 스스로도 저를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칼도 사실은 저에겐 훈련이죠. 예, 시베리아도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남극 같은 환경을 찾았기 때문에 훈련을 1차로 하고 원정이라기보단 약간 피지컬 테스트,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나 그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바이칼에서 한번 700km 정도 절반 거리에 해당하는 거리를 한번 테스트를 하고 남극점을 가고 또 이제 횡단에
도전하게 됐어요. 이 바이칼 호수를 한번 테스트 겸 한번 해보셨다고 했는데 이 바이칼 호수를 여기는 며칠 걸리셨어요? 23일 걸렸습니다. 이때는 좀 어떠셨습니까? 바이칼 호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얼음이라 딱딱하니까 아이젠 차는데 그 쇠가 끊어지더라고요. 얼음이 너무 단단하니까 뭐 발목이나 이런 무릎 같은 관절에 충격 흡수가 안 돼서 좀 무리가 왔었던 그런 게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할 수 있는지 의복은 어떻게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얻어서 남극을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지금 그 입고 계신 의상이 그 이제 남극 횡단을 할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옷 한 벌에 양말 5개만 챙겨 가셨어요. 옷은 이 자켓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 말고도 뭐 한 5겹 정도 껴입고 하는데 갈아입을 것은 속옷, 양말 한 5벌 정도. 70일 걸은 것도 대단하지만 70일 동안 샤워도 못하고 아 진짜 그러시겠네요. 거기 뭐 씻을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 뭐 한 열흘 정도 걷고 발만 좀 닦아도 되게 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샤워한 것처럼. 뭐로 닦으셨어요? 이렇게. 아니, 뭐 닦으셨다기보다 씻으셔야 되니까 이게 뭐 정말 씻고 싶을 때는 그 눈에다가 발을 비벼요. 예. 아. 왜냐하면 청결이 또 동상에 중요하기 때문에 물집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그걸 씻어줘야지 이게 염증이 안 생기는데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인 티슈 혹시 예. 아세요? 네, 알아요. 물 접시. 네, 예. 알죠. 그걸 하루에 한 장씩 썼어요. 한 장이요. 예, 예. 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가질 수 없는 게 내가 혼자 다 끌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짐도 또 양을 좀 줄여야 되고 네. 이게 70일 동안 있으려면 장비 양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썰매 무게가 100kg거든요. 썰매가 100kg. 네, 썰매에 들어가 있는 그 70일간에 쓰는 생필품이 100kg예요. 써서 없어지는 것들은 한 60kg 정도 되고 GPS나 침낭, 텐트, 썰매 무게를 포함한 무게가 줄지 않는 장비가 한 40kg. 아니 어쨌든 이게 이제 이런 준비를 끝내고 2024년 10월 26일 한국에서 출발해서 2주가 걸려서 남극 횡단 시작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기 위해서 도착한 남극에 내렸을 때 나 네, 혼자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기분이? 저희가 남극 횡단, 남극점까지 2년 전에 한 번 갔고 이번에 2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여 년에 걸친 마지막 70일 디데이 전이기 때문에 끝점에 서 있을 모습만 상상하고 갔기 때문에 긴장되거나 이렇다기보다 이게 또 어떤 경주나 레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좀 담담하게 여겨졌는데 저를 내려준 비행기가 다시 되돌아오는 소리를 계속 한참 동안 이제 환청처럼 계속 들리는 거죠. 누군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야 그렇구나. 시작점과 루트는 어떻게 좀 정하신 겁니까? 뭐 하얀 캔버스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가는 곳이 그냥 길이 되는 곳인데 시작해서 남극점까지 가는 코스는 2년 전에 한 번 갔던 코스. 예, 그 코스를 선택을 했고 그 이유는 횡단에 성공한 저 말고 나머지 3명이 갔던 루트로 선택을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횡단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선택을 했어요. 아 이게 이제 하루 보통 25km 정도 걸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걸으시는 겁니까? 초반에는 짐이 무거우니까 시간당 2km를 걸어요. 시간당 2km요. 예. 쉬는 시간 포함하지 않고. 12시간. 예, 그러니까 남극점 이전에는 거의 11시간 반씩 꼬박 걸었어요. 그리고 어휴.
남극점 이후는 하루에 30km씩 걸어야지 끝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정과 식량이었기 때문에 12시간 반, 13시간 이렇게 걸었고 마지막 날에는 17시간을 걸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하루에 12시간을 걷다 보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보통 취침을 하셨어요? 6시 반 정도에 기상해서 7시 반에 아침 식사하고 텐트 철수하고 스키를 딱 신으면은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예요. 날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스키를 신고 끝날 때까지 저녁 8시 반까지 스키를 한 번도 벗지 않습니다. 쉬는 것도 춥기 때문에 이게 짐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춥지만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땀이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옷이 얼어요. 그러니까 얼지 않게 계속 열을 내시는 네, 거예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얼음을 캐서 녹여가지고 그걸로 밥을 해야 되고. 그러셔야겠네요. 네. 매일매일 이게 좀 약간 쫓기듯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막 2-3가지를 해요. 밥을 먹으면서 신발을 신고 있고 저녁을 먹으면서 일기를 쓰고 다음날 마실 물을 녹이고 있고 그래서 뭘 여유 있게 하고 무슨 특별한 생각을 하진 않는데 횡단을 하셨을 때 남극 기온이 한 몇 도 정도 됐습니까? 고도에 따라 온도가 달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남극점은 2,840m거든요. 그래서 출발할 때는 영하 한 15도 정도고 남극점에 도착했을 때는 영하 한 35도. 온도계에 그렇게 35도가 찍혀요. 체감은? 체감은 이제 바람 불면 풍속에 따라 뭐 영하 45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영하 35도가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이게 영하 45도가 얘기를 설명이 가능할까요? 제가 고글에다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데 이 숨호흡이 다 얼어서 고드름이 이렇게 고드름이 달려요. 달려요? 예, 예. 식사 시간을 하루 2끼 정도만 드셨다고 그래요. 아침 7시 반에 먹으면 저녁 9시 반에 먹거든요. 와.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다 예. 끝나고 드시는구나. 예, 먹는 시간이 운행 중에 시간을 많이 쓰기도 하고 먹다가 또 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바 같은 종류로 먹었어요. 2끼밖에 안 먹고 하루 12시간 뭐 심할 때는 15시간, 7시간씩. 야, 이거 정말 제가 하루에 840g 정도 무게를 3,800칼로리로 세팅을 해갔어요. 요게 보니까 그 2시간 끓여서 한 5리터 정도 만드신다고요? 네, 하루에 0.25리터의 연료로 5리터를 만들어서 그걸로 밥도 먹고 수분 섭취도 하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연료도 아껴야 되니까. 네, 아주 계산적으로. 와, 모든 것이 좀 완벽해야 가능하겠네요. 네, 성량 관리 하나가 안 돼서 버너를 못 피우면 아. 저녁을 먹기가 힘들겠죠. 네. 근데 이게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아, 네. 그러면 뭘 보고 가는 겁니까? 시내에서 길을 걸을 때 건물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끝없이 그러니까요. 수평선이 네네. 펼쳐져 있으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조금 무섭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GPS가 있고 스틱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배에다가 나침반을 달고 가거든요. 걸으면서도 볼 수 있게. 근데 이것도 나침반도 극점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제 기능을 잘 못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제 등 뒤에서 비치는 그림자의 각도와 내 스키와의 이 오차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서 걸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이제 49일 3시간 만에 남극 횡단의 3분의 2 지점인 남극점에 도착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오그래픽 사우스폴. 이게 남극점의 나침반입니다. 남극점부터 온도가 더욱더 낮아지기 시작하고 블리자드가 심해가지고 이게 저는 블리자드나 이런 폭풍이 불 때는 조금 쉬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블리자드를 뚫고 또 가야 되는 거죠. 아, 하루를 쉬었어요.
마지막 3일은 쭉 내리막이에요. 예, 아이스 컨디션이기도 했고 그래서 속도를 좀 붙일 수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2025년 1월 17일입니다. 남극 횡단 69일 8시간 31분 만에 종착점인 레버렛 빙하에 도착을 하면서 전 세계 네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남극 대륙 단독 횡단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말 대장님 저를 위해 박수를 주는데 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도착점에 이 발을 내디뎠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환영의 주로 나온 인파도 없었어요? 없죠. 사실 남극점에는 뭐 미국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건물도 있고 한데 이 길의 끝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얀 수평선과 뭐 이렇게 산이 있는 정도거든요. 그냥 안도하는 마음, 끝났다, 다친 데가 없다, 내일 더 이상 힘쓸 일이 없구나. 약간 그런 느낌. 사실 저도 남극점에 도착했을 때랑 길의 끝에 섰을 때는 엄청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네. 그 눈물을 흘릴 때의 감정은 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길의 끝에서는 이제 더 이상 힘쓸 일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 벨트를 푸는 순간 몸에서 한꺼번에 힘이 다 빠진 듯한 그런 정말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오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네. 끝났을 때 어떤 기분이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들은 돌아와서 내 삶에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돌아와서 주변 지인들이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온으로 제 얼굴을 막 만져주고 그들 또한 굉장히 걱정했던 눈빛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느끼려고 너무 먼 데까지 갔다 왔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